자, 징벌의 집행입니다. 자, 집행 절차. 자, 112조 1항. 징벌은 누가 집행합니까? 소장입니다. 소장 밑줄 그시고. 2항.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죠. 3항. 108조 제14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했는데 여기서 14호가 뭡니까? 금치죠. 즉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에 같은 조 제4호부터 12호까지 밑줄 그시고 이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되죠. 당연하죠.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즉 징벌실에 가둬놓고 4호부터 12호까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단 끊고요. 다만 그랬어요. 다만 권리구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자, 밑줄 긋게요. 자, 편지, 집필, 편지 수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집필, 편지, 이 집필이 10호죠, 10호. 10호, 편지가 11호, 접견이 12호. 집필, 편지, 접견은 허가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나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08조 가보세요. 108조 10, 11, 12는 있는데 9번이 없죠. 9호가. 9호가 전화통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필, 편지, 접견 외에 전화통화를 끼워서 쓰면 틀려요. 그래서 전화통화 필기하시고 자, 이것은 X, X, X. 자, 기억을 해두세요. 이 세 가지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래서 이 단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사항 갑니다. 자, 14호가 금지라고 했어요.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필요성이죠. 건강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 닫고 실내 운동 제한할 수 있다. 실내 운동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한도 가능하고요. 자, 어떤 경우가 제한이 가능하냐면 1, 2, 3, 4를 묶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자해 우려가 있을 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시설의 안전 질서를 역시 해칠 우려가 있을 때, N은 실내 운동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 정리를 해두시고 자, 됐네요. 자, 5항 갑니다. 소장은 실내 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실내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매주 1회입니다. 이 동그라미 칠게요. 매주 1회 동그라미. 자, 됐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명 4항에서 그랬어요. 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실내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치? 제 사항에 따르더라도 매주 한 번 이상은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자, 됐네요. 자, 13호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하여야 한다 밑줄 그시고 의무적. 자, 됐습니다. 6항 갈게요. 자, 13호나 14호 처분의 집행을 할 때, 자, 13호가 뭐였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위에서. 이게 실내 운동입니다. 실내 운동. 14호는 뭐라고요? 금지라고 했어요. 금지. 자, 실내 운동이나 금지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건강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역시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실내운동 전면금지 안 돼요. 분명 방금 읽었듯이 매주 1회 이상은 실내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방금 112조 사항 제4호가라 했는데 올라가 볼게요. 112조 사항 제4호 여기죠. 여기 4호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여기 법무불용 나와 있죠. 법무불용, 이 법무불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가보면 여기 나오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밑줄 그시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 방해 밑줄 그시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방해죠. 밑줄 그시고, 그리고 밑에 손괴 밑줄 그시고, 이런 경우를 말한다. 자, 됐습니다. 자, 시행령 133조 징벌집행입니다. 자, 2항 가볼까요? 방금 위에서 읽었죠. 여기 지필, 편지, 접견 읽었습니다. 자, 징벌 처분을 받아서 접견, 편지,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왜 알려주나요? 접견 올 수 있잖아요. 가족 등이 접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징벌 처분을 받게 되면 접견이 제한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게 원칙인데요. 끊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원치 아니하면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사항을 가보면 13호, 14호 읽었죠. 징벌집행을 마쳤을 때는 역시 의무관에게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해야 하고요.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징벌집행 순서가 나와 있는데 출제가 잘 돼요. 읽어볼게요.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 집행한다. 그쵸? 먼저 독방에 쳐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치가 우선입니다. 금치가 우선이다. 끊고 자갑장려금 삭감과 근거는 금치와 동시에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살짝만 밑줄 그을게요. 이거와 이거는 금치와 동시에 가능하다. 자, 2항 같은 종류의 징벌 같은 경우는 짧은 것부터가 아니라 긴 것부터 집행합니다. 긴 동그라미 치시고. 자, 3항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밑줄 그시고. 자, 사항 체크할게요. 기존에는 3항까지만 있었는데 이 사항이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읽어봅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 집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끊을게요.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다. 자, 빨간색으로 45 합이 45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연속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할게요. 합이 45다 이거예요. 45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봐요. 40이라는 숫자도 잘 안 나오는데 거의 45는 더 없는 거죠. 45일 이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연속 집행이 가능하다. 꼭 좀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항에서 금치가 우선이다. 2항에서 긴 것부터 집행한다. 그리고 3항에서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은 함께 집행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 집행이 안 되는데 합의 45일 이하의 경우에는 연속 집행이 가능하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밑에 집행 방법입니다. 자급장려금 삭감 들어가잖아요. 삭감 들어가는데 그 삭감은 역순입니다. 역순. 그래서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그 달이 9월달이라면 9월부터 해서 역순으로 8월달, 7월달, 6월달 이렇게 역순으로 집행해서 3개월치 삭감하면 됩니다. 자, 2항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징벌 거실방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해서 징벌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의무적이죠, 의무적. 이걸 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치 집행은 당연히 의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할 때는 그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징벌실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재량입니다. 재량이다. 두 가지 비교하세요. 금치는 의무적, 금치 외에는 재량. 사항 갑니다. 사항 체크하시고. 자, 소장입니다. 밑줄 그시고. 자,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소장입니다. 이것은 직권이죠. 직권. 직권으로 가능하다.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치? 예, 무슨 누구의 의결을 거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분류처위원회 의결, 징벌위원회 의결 그런 말이 없죠. 직권으로 감경 면제할 수 있는데 줄여서 임의적 감면입니다. 임의적 감면이에요. 면. 징벌 집행을 감경할 수 있다. 틀려요. 면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감경 또는 면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감경할 수 있다 X, 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직권사항이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기출처럼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하면 틀려요. 자, 꼭 좀 정리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 자,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나오죠. 자,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쓰게 할 수 있다. 됐고요. 교도관으로 하여금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당연한 내용들 써놓고 있습니다. 자, 5번 징벌 집행의 계속을 갑니다. 자, 4호부터 14호까지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이송 가거나 법원, 검찰에 출석하거나 할 때는 징벌 집행이 계속되는 걸로 봅니까? 중단되는 걸로 봅니까? 계속이죠. 계속.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벌 집행이 계속된다.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걸로 봅니다. 됐고요. 여기처럼 중단된다, 정지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정지면제입니다. 자,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일시 정지죠. 정지할 수 있다. 자, 니우치니빗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 감면. 됐죠? 여기도 재량입니다. 정지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전부 다 재량사항입니다. 임의적 감면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2항 체크하시고 앞에서 보았던 것도 체크하세요. 여기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임의적 감면이. 그래서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갑니다. 자, 기타 규정 나와 있네요. 여기 신설됐다고 됐는데 원래는 이 조문이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시행규칙에 있었던 것이 이제 형집행법으로 이제 승진한 거예요. 승진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포함된 겁니다. 법에는 처음 들어왔고요.
과거에는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행위를 양형 참고 자료로 작성해서 관할 검사, 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결수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결수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또는 구치소에서 이 징벌받을 행위를 했다고 하면 뭐 싹수는 놀았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게 좋을 일이 없고 검사에게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미결수가 형을 깎기 위하여 매일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낼 텐데 그 반성문이 이제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형을 깎아줄래 해도 깎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결수는 조심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사고를 쳤다면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된다면 소장은 애따 엿먹어라 라는 그런 속셈으로 검사나 법원에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착한 소장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걸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에서 사고 친 경우와 이 사람이 실제로 바깥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해 사건이면 몰라도 자기가 절렀던 그 당해 사건을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공모 통모하거나 이렇게 했단 모를까?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소장에게 재량상으로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쁘다는 말을 쓰기에는 약간 맞지가 않은데 쉬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소장이 좀 나쁜 사람이라면 이걸 통보할 수 있는 것이고 소장이 착한 사람이라면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연히 이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은 소장의 재량사항이다. 무조건 통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기출처럼 해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징벌기간 계산입니다. 자, 징벌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앞에 나와 있었죠? 여기서 질병 걸렸다고 했을 때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시 정지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징벌집행을 재개하면 되는데요. 이때 그 징벌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재개한 전날까지입니다. 이것은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징벌집행을 정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은 징벌기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 날부터 징벌집행 재개한 전날까지. 전날까지는 쉽게 아시는데 다음 날부터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자, 136조. 자, 이성 중에 이 친구가 징벌 대상 행위를 합니다. 그쵸? 또는 다른 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한 후에 발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징벌은 누가 때립니까? 누가 때려? 그 인수한 자가 때리는 거죠. 즉, 저쪽에서는 뭐 이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손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입니다. 이 인수한 소장이 때린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징벌에 관련된 내용은 다 적어야 돼요. 수용기록부라든지 징벌집행부 다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야? 기록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기록하게 되면 이제 가석방 이런 다 탈락이야. 그래서 가석방으로 가려면 나중에 시료를 거쳐서 그걸 삭제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거지만 일단은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